너 누군지 밝혀라 얘기를 하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밝히면 나랑 성관계 할 거냐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길래 누군지 알려주면 그렇게 하겠다. 안녕하세요.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요즘은 딥페이크 피해를 당했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상담을 해보면 피해자도 미성년자, 가해자도 미성년자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해 학생 입장에서 단순히 뭐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생각을 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딥페이크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영상을 제작한 게 아니라 이걸 소지하거나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는, 또한 그 처벌 수위도 제작을 하게 되면은 원래 나체를 촬영을 한 이런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범죄거든요. 오늘은 딥페이크 사례로 합의를 잘 진행을 했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갓 성인이 된 상황이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본인으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이 되어서 유포가 되어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제보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까 지인 능욕방이라고 하죠. 거기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진을 누가 올린 것인지 확인을 조금 해달라라고 했더니 그 계정주가 그 사람의 인스타 아이디를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인스타로 접근을 해가지고 누군데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희롱을 하고 추가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계속 지속이 되고, 이 상황에서 상담 요청을 해가지고 저와 사건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인스타 계정만으로는 누군지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카카오톡으로 유도를 해보고 대화를 최대한 회유적으로 해서 누구인지 신원을 파악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피해자분께서 직접 가해자를 카카오톡으로 유도를 했고요. 너 누군지 밝혀라 얘기를 하니까 가해자가 누군지 밝히면 나랑 만나줄 거냐, 나랑 성관계 할 거냐 이런 취지로 계속 얘기를 하길래 상대방 회유하기 위해서 누군지 알려주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가해자가 덥석 온 거죠. 누군지 알려줬어요, 본인이. 가해자를 그렇게 회유하는 게 나중에 법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문제가 되거나 이런 소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유해서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피해자분께서 고소보다는 합의를 진행을 해서 사건을 조용하게 마무리 짓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가해자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고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후배였더라고요. 너무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는 게 동네에 널리 퍼지는 걸 피해자분들도 보통은 원치 않아 하시잖아요. 그리고 고소 과정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도 기간이 어느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빨리 끝날 수 있는 합의도 생각을 하셨고, 피해배상 차원에 있어서는 합의가 오히려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가 있거든요. 증거도 확보해놨겠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합의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때 고소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합의부터 진행을 해봤던 거죠. 일단은 가해자가 미성년자다 보니까 직접 합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랑 연락을 하면서 합의가 진행이 됐던 거죠. 가해자 부모님이 굉장히 뻔뻔했었어요. 저한테 내 아이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느냐, 마치 우리가 가해자인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해자 부모도 자녀에 대한 교육 의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국가에서 처벌이 이루어져야만 아이에 대한 교화나 계도가 가능할 것 같다, 그런 거를 어필을 하면서 가해 학생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부모가 이런 식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고소를 진행을 할 수밖에는 없고, 그랬을 때는 가해 학생이 전과가 생길 수도 있고 학폭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압박을 하면서 합의를 진행을 했었죠. 합의 조건으로 제시했던 거 그대로 다 받아들여졌는데요. 일단은 첫 번째, 연락 및 접근 금지. 두 번째, 비밀 유지. 피해자분께서 합의를 진행을 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잖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범행이 없다든지 앞으로 유포를 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약을 받아놨고, 혹시라도 추가 범죄가 발견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조치는 당연한 거고, 그와 별개로 위약벌로서 1억 원까지 들어간 상황이었고요. 피해배상으로는 합의금으로 5천만 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증거 확보가 가장 우선일 것 같은데요. 범행이 트위터나 인스타, 텔레그램 이런 데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범인 특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요즘은 그래도 다 신원 특정해가지고 가해자를 다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경찰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는 없어요. 신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해자, 피해자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학폭 신고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피해자분들께서 두려워하는 거, 유포된 영상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길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협조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피해자를 비난하는 일을 종종 하시거든요. 그러게 왜 인스타에다가 그런 사진을 올렸냐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지하철에서 성추행 범죄 일어나니까 지하철 타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직장 내 추행 이루어지니까 직장 다니지 말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거는 피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요. 잘못된 행동을 한 건 가해자인 거고, 결국에는 자녀가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녀분을 지지해주고, 자녀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자녀분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피해자의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 점은 반드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를 당하셨다라고 하면 일단은 증거 확보해서 신고하시는 게 우선인데요. 이 과정이 너무 어렵게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담해드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치유의 몸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